시험을 해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 방금 크리에이티브 하는 거 만든 파이널 프로젝트요. 파이널 프로젝트는 기말고사 프로젝트 예. 그래서 그거로 기말을 대체할 건지 아니면 기말고사를 또 따로 볼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면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프로젝트 따로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과목들은 시험 본다고 실력이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밤을 꼴딱꼴딱 새어봐야지. 저 경험상 한 새벽 3-4시 정도 되면 갑자기 그 득도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뭔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막 한 7, 8시간 막 개비작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때 뭔가 퀀텀 점프 같은 게 일어나요. 저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 가지고 끙끙끙끙 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기말은 프로젝트를 일단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 뭐 한 일주일 한다고 해서 보통 되지 않아요.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종류의 프로젝트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을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조교 선생님이 못 봤던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창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은 몇만 개, 뭐 몇십만 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면 그걸 세컨드 크라이테리언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봐서 여러분이 원하면 기말고사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할까요? 기말고사 보자. 안 보자. 오케이. 그럼 기말고사 안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중간고사 때 그 베리에이션 폭만큼 프로젝트의 베리에이션 폭을 줄게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파이토치 이그젬플스에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게 argue parser를 이용을 해서 코드가 구현이 돼 있어서 이 argue parser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터미널에서 돌리는 방법을 같이 해봤고요. 오늘은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KL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시드를 고정을 했고요. 오케이. 여기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건가? CPU를 사용할 건가? 아니면은 쿠다를 사용할 건가? 여기 보니까 MPS라고 또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잠깐 구글링을 해보니까 MPS가 애플에 붙어 있는 GPU를 사용하는 그 모든 것 같아요. 예. 자세히 구글링을 안 했는데 한번 딱 전에 궁금해서 한번 했는데 애플용 GPU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쿠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넘버 오브 워커스가 이게 파라렐하게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렐하게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병렬인 멀티스레드하고 멀티프로세스 뭐 그런 개념과 관련된 거, 네, 저가 그거는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핀 메모리라는 것도 트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구글링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케이, 어찌됐든 지금 여기 쿠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엑스트라로 그 넘버 오브 워커스하고 핀머리 관련돼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서 데이터 로더로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데이터 로더로 만들어주면 이제 거기서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가, 셔플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는 아기우스 배치 사이즈 해서 128인가 그랬어요, 디폴트가. 그리고 제가 그거를 63가로 그 바꾸는 걸 작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셔플 트루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언패킹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테스트 로더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오케이. 이건 데이터 부분이고, 여러분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몇 개 있고요. 이거는 설명한 것 같은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이거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디코더까지. 오케이. 여기 로그 베리언스의 익스포넨셜 하면 베리언스가 되고, 스퀘어 루트에 해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고, 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디코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20개, 제가 기억하기에는 레이턴 스페이스가 20 디멘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 디멘전을 G가 나오면 이제 디코더에다 던지면 이게 20개 숫자고요. fully connected, 렐로 지나고 또 fully connected,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에다 집어넣어줬어요. 시그모이드라는 건 뭐냐면 보통 시그마 이렇게 쓰는데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 0에서 0.5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784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사진 한 장당 그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28 x 28로 조정을 해주면 그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코더 디코더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사진이 들어가면 여기가 28 한 장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28 x 28 혹은 1 x 28 x 28이에요. 이거 쓰면서 얘기할까요? 이 부분만. 오케이. 배치 사이즈를 128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128 by 1 by 24인가 28인가 24인가 28 같은데 얼마지? 28 28 by 28이에요? 24 by 24예요. 네, 28 by 28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1 by 784로 바꿔주고요. 그 얘기는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를 지나면 인코더를 여기가 784가 400이 되고 400이 20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28 by 20 짜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평균이고요. 하나는 로그 베리언스고. 그래서 평균하고 로그 베리언스가 계산됐으니까 표준 편차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을 해서 128개의 레이턴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디코드를 하면 여기 784개 숫자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뮤는 이렇게 되고, 로그 베리언스도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거를 디바이스로 던져줘요. 디바이스가 CPU가 디폴트인데 GPU로 돌릴 수 있으면 GPU로 돌리고 MPS로 돌릴 수 있으면 MPS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예요. 자, 그래서 로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고요. 요게 뭐냐면 사진이 들어왔는데 사진이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통과를 하면 사진이 또 만들어져요. 요거를 쓰면서 보죠. 그래서 지금 X뷰라는 게 오리지널 사진이고요. 요거의 쉐입이 128바이 784예요. 오리지널입니다. 배치 사이즈 128 기준으로. 그 다음에 X 리컨은 리컨스트럭션이 된 겁니다. 인코더, 디코더 통과를 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28바이 784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어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설명을 전에 했었죠. 그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리뷰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볼게요. 오케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고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P0, P1, P9을 제너레이트 하면 이 사진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P7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거의 라벨이 YI라고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게 썸이 10개 텀의 썸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9개는 0이에요. 그래서 요게 7이 될 때만 1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거는 0 아니면 1인 경우에 0 아니면 1. 이렇게. 그래서 동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전을 던지면 헤드 아니면 테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이런 사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쭉 해서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yi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yi가 1이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아까 k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랑 비교를 하면 아까는 0부터 9까지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0하고 1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truth가 있고요. true가 이렇게 있고요. 리컨이 있어요. 리컨스트럭션 된 게 뭐 이렇게 있어요. 784개의 숫자가. 그러면 여기 각각에 있는 숫자를 P1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Y 1. 이게 라벨이고요. 이게 probability. 그러면 log P1 Y1 플러스 1-Y1 log 1-P1.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라벨이 요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근데 익스트림 케이스로 1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P1에 대한 텀이 컨트리뷰션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생겨요. 요거는 죽고. 근데 요게 제로면 요게 살아나야 되고 요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y1이 1이라고 그러면 요게 살아나야 되고 요게 죽어야 돼요. y1이 제로면 요게 죽고 요게 살아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항이 784개가 있는 겁니다. 뭐 L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거예요. 요거 계산 이해되세요? 오케이. 요게 사진 한 장에 대한 거고요. 사진이 128개 있으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요걸 하고 에버리지 아웃 할 수도 있고 썸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에버리지 아웃 할 수도 있고 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에버리지 아웃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 한 장이니까 요거 에버리지 아웃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요 썸을 하는 거죠. 요건 썸이고요. 여기 미인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바이너리라는 건 0, 1을 의미하는 거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일반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는 라벨이 0, 1, 2, 3, 4, 5, 6, 7, 8, 9였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리컨된 숫자는 1이 될 확률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0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빼주면 0이 될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MNIST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할 때는 최종적인 숫자가 10개가 되고 그 10개를 0이 될 확률부터 9가 될 확률로 인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숫자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숫자는 1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0이 될 확률은 1이 될 확률을 1에서 1이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다시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사진은 78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컨을 하면 그게 784개의 숫자예요. 그러면 그 리컨된 숫자 각각을 그 각각의 스팟에서 1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해서 true 이미지에 있는 숫자는 라벨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라벨이 1이면 P1이 1 근처로 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라벨이 0이면 P1이 0 근처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로스 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 텀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해주는 작업은 뭐냐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줄여준다는 건 뭐냐면 그 오리지널 사진과 리컨된 사진이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사진이 리컨이 잘 되려면 되도록이면 요 로그 베리언스가 작아야지 0이 아니고 요게 작아야지 요 7이 여기서 찍히는 점이 요 근처에서 조그맣게 잘 찍힐 거고요. 그러면 요 영역을 잘 트레이닝을 하면 여기가 리컨이 잘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줄인다는 얘기는 요 영역이 트레인 리전이라고 부를게요. 트레인 리전이 작으면 그게 리컨을 잘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 트레이닝을 잘 해주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의 퀄리티를 좋게 하려면 이게 작아지면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 꽂힐 거고요. 뭐 요거는 고정이 됐다고 치고.
그래서 리컨 로스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요 영역만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인다는 얘기는 특정 영역만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경향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요 영역에서 다 트레이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하게 찍으면 이게 이미지를 리즈너블하게 제너라이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KL 다이버전스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트레이닝 되는 리전을 최대한으로 여기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닛 서클이라고 그러면 여기 트레이닝 되는 리전이라고 그러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요거를 줄여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이 트레이닝 되는 리전을 점점 요쪽으로 확대시켜 주려는 게 KL 다이버전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유닛 서클, 유닛 스피어고요. 이게 트레이닝이 된다고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는 요 트레이닝 되는 리전을 최대한으로 유닛 스피어에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리컨스트럭션의 퀄리티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트레이닝 된 리전이. 그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되는 리전을 최대한 넓히면서 리컨스트럭션도 제대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두 개의 힘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유니스피어 안에 있는 점들은 잘 트레이닝이 돼서 거기서 점을 찍었을 때 디코더로 던지면 그게 이미지를 잘 제너레이트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작업, 그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나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20디멘전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유니스피어예요. 20디멘전에 이게 헷갈리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1D라고 생각을 하세요. 1D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1D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1D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표준 정규 분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KL 다이버전스예요. 우리 이거 계산했었어요, 전에. 그러면 이거는 이걸 F라고 그러고 G라고 그러면 F, 로그 F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에는 표준 정규분포죠. 걱정 말아요. 계산 되게 심플해요. 요건 약분되고, 여기 시그마 살아남고. 오케이. 그러면 한번 씁시다. 요거가 뭐가 되나요?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봤네.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컨스탄트 텀은 생각하지 맙시다. 나중에. 요건 컨스탄트 텀이고요. 이렇게.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이 컨스탄트 텀은 요 컨스탄트 텀은 로그 시그마예요. 그냥 C라고 할게요. 이건 로스텀에서 떼내도 돼요, 사실은. 오케이.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1이죠. 근데 여기 컨스탄트를 곱했어요. 그럼 적분하면 뭐가 되죠? 예? C. C예요. 이거는 로그 C인데 로그 시그마.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 자승을 적분하면 오케이. 자 봅시다. F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X 자승 곱하고 요거 하면 이게 뭘 계산하는 거예요? 예? 네, 세컨 모멘트예요. 세컨 모멘트예요. 근데 지금 요게 이거거든요. 요거의 세컨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오케이, 이거는 베리언스는 세컨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거든요. 퍼스트 모멘트는 평균이에요. 평균 제로예요. 분산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거 1이에요. 오케이. 예,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2 시그마 스퀘어 x 스퀘어 마이너스 2 뮤 x 플러스 뮤 스퀘어. 거기에 density 펑션 곱해서 적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변하나요? 요거부터 하지 말고 요거부터 하죠. 요거가 적분하면 뭐가 돼요? 0이죠. 네? x 곱하기 density 펑션에서 적분하면은 평균인데 평균이 지금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로. 오케이. x 자승을 곱해서 적분하면 1이죠. 네, 이거 1이에요.
뮤자승을 곱해서 적분하면 그건 그대로 나오죠. 예. 오케이. 그 정리, 이거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나왔네. 이게 계산이 맞아야 될 텐데. 이게 1D에서 계산한 거고요. 오케이. 봅시다. 20 디멘전에서는 각각의 디멘전에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요 뮤가 각각의 디멘전에서 뮤 값이 주어지고 각각의 디멘전에서 시그마 값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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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봅시다.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 이게 지금 마이너스 0.5예요. 요거네요. 네, 사실은 이거 로스 펑션에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의 마이너스 0.5. 그러면 로그 베리언스면 여기에다 스퀘어를 해주고 2분의 1을 해주고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 텀이 요건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나 보네요. 가만히 있어. 요게 요건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로그 베리언스에 익스포넨셜을 하면 베리언스죠? 뭐가 이상한데? 뭐가 계산이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거꾸로 계산을 했군요. 그러니까 요게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서 계산한 것 같아요. 이 KL 다이버전스가 시메트릭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계산한 것 같아요. 그거나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야겠네. KL N mu 시그마 스퀘어 네, 요걸 계산을 하죠. 지금 전에 KL 다이버전스가 시메트릭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요거 F 요걸 G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적분할 때 우리가 density로 쓸 거니까 이거는 굳이 쓸 게 없고. 오케이, 로그 F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u 스퀘어 2 시그마 스퀘어. 컨스탄트 텀은 나중에 생각하고 플러스 이렇게 되고 컨스탄트 텀이 2파이 텀은 캔슬되고 2파이 캔슬되고 여기에 로그가 붙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 맞나요? F는 앞에 있는 F는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적분할 때 그냥 우리 이거 density 펑션으로 사용해서 적분할 거니까.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스퀘어에 저걸 적분하면 뭐죠? 요걸 요 안에 걸 적분하면 이게 뭐죠? 그러니까 fx가 density 펑션이에요. 그 평균이 뮤인. 이게 뭐예요? 베리언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맞아요? 플러스 2분의 x자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자승에다 density 펑션 곱해서 적분해요. 아까 계산했는데 베리언스 플러스 first moment square. 베리언스 플러스 first moment square.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줬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마이너스 뮤 스퀘어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시그마 스퀘어. 됐죠?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죠? 여기 1이 있네요. 여기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 오케이. 여기 로그 베리언스 있죠? 와우, 로그 베리언스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뮤 스퀘어. 마이너스 뮤 스퀘어. 마이너스 로그 베리언스의 익스포넨셜 하면 뭐예요? 시그마 스퀘어. 계산 맞았네. 이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KL 다이버전스가 전에 시메트릭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저가 처음 선택한 KL 다이버전스가 이 사람이 선택한 KL 다이버전스랑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똑같지 않았는데 순서를 바꿔주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1D에 했는데 이게 각각의 디멘전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숫자가 나오죠? 그걸 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 1은 필요가 없어요. 1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로스 펑션에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오리지널리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을 지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저기는 1이 있는데 왜 여기는 1이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리지널리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없는 게 더 계산상으로는 뭐 티끌만큼은 세이브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 계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KL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시메트릭하지 않다는 거 봤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하고 KL 다이버전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워킹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요거를 로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리면은, 저기역에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점을 찍어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트레인 와중에 리컨스트럭션 된 게 그림이 10장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저 기억이 맞다면은 이 폭을 10번 돌린 것 같고요. 이 폭이 끝날 때마다 오리지널하고 리컨스트럭션하고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가 오리지널이고 밑에 게 리컨이고요. 그러면 지금 리컨이 되긴 되는데 아직 퀄리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스트 포워드에서 10으로 가면 오케이. 이거 same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컨 한 거는 아니네요. 아까 거랑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리컨이 된 거고, 리컨은 어떻게 보면 오토인코더가 더 잘 리컨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유닛 스피어 안에서 점을 랜덤하게 찍었을 때 그게 디코더로 돌렸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폭 1이 끝났을 때 유닛 스피어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게 몇 개 점인지 모르겠는데 유닛 스피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했지만 20개의 숫자를 표준점기 분포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디코더에다 던져주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게 이폭 1에서 만든 걸 거예요. 이게 이폭 2. 아까보다는 조금 뭐가 됐죠? 아까는 거의 랜덤했는데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뭐가 생겼죠? 예? 조금 뭔가 생긴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보니까 확실히 두 번째보다는 좀 선명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숫자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다섯 번째. 10번째로 뛰겠습니다. 패스트 포워드 해서. 퀄리티가 좋지는 않네요. 조금 더 돌려야겠네요. 오케이. 전에 이활성님 기터브에서 저가 그림을 굉장히 좋은 그림을 봤던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요거는 텐서플로우로 코딩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그림이 오케이.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레이턴 스페이스를 2디멘전으로 사용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오케이? 우리 거보다 낫죠? 아까 거보다 나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20디멘전이에요. 20디멘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들은 리컨된 사진이 아니에요. 리컨스트럭션 된 사진이 아니고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그걸 디코더로 던져서 만들어낸 사진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여기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그대로 파이토치로 옮기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예. 처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네. 여기 쉐입만 맞춰주면, 여기 보면, 오케이, 여기 이렇게 요게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돼 있는 건데, 여기 WB 여기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히든 레이어고요. 쉐입을 봐야 되고, 오케이.
드롭아웃을 썼군요. 우리 코드에는 드롭아웃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드롭아웃이라는 테크닉이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에서 동일하게 그 작업을 하면 그림 퀄리티가 안 좋은 게 어디선가 봤었는데 제가 사진을 오케이. 저가 그 요것도 재밌네요. 요게 지금 이게 2디멘전을 사용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디멘전 2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턴 스페이스가 2디멘전이고요. 지금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라벨이 어느 쪽으로 찍히는지 뭐 그런 걸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오케이. 예,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그래서 그 오토 인코더하고 메리어슨 오토 인코더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토 인코더에서 그러니까 유닛서클에서 랜덤하게 이걸 점을 찍어서 이거를 디코더로 던져주면 사진 같은 게 그러니까 엠리스트 사진 같은 게 나올 텐데 그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리컨을 해보면 퀄리티가 아까 봤듯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토 인코더하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